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날잡구다 민원연 회원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이제 회원 인터뷰 매달 저희 민원연 회원 중에서 한 분을 모셔다가 아주 격하게 털어보는 회원을 털어보는 털어보는 털면서 찬양하고 뭐 감동하고 뭐 난리 나는 방송입니다. 이제 한 5번째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아 이거 정말 방송으로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회원 소개부터 합시다. 오늘의 회원님 인사 스스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방송 모니터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이정화입니다. 예. 자, 우리 정아 씨, 너무너무 이제 벌써 몇 년 됐나? 몇 년 됐죠? 저 한 3년? 그죠? 차 됐어요. 네. 벌써 3년이 됐네요. 아, 회원 되신 지 3년이요? 네. 회원 되신 지는, 회원 되신지? 회원 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네. 17년도부터 방송 모니터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네. 모두가 제가 회원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땡기는 걸 회원가입을 딱 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게 민망하거든요. 왜냐면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오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머 회원 아니야? 그러면서 가입서를 드립니다. 그 순간이 영업. 좀 늦어요. 그렇죠. 네. 영어 활동을 하는 거죠. 일단은 때를 막 묻혀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도망갈 수 없는 느낌이 들 때 민원연의 때가 있거든. 이렇게 막 묻혀. 그런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무서운 어머 곳이네. 알고 보니 회원이 아니었어. 그렇게 드리면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들어오자마자 가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는 경우고 우리가 들어올 때 막 바로 이거 안 쓰시면 활동 못해요 이러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한참 친해진 다음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과 활동은 먼저 하신 거죠? 분과. 네, 분과 활동은 먼저 했고, 근데 그 전부터 민원연은 알고 있었어요. 네, 민원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아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 사연은 오늘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정확한 나이는 아니더라도 그 어떤 지금 연배? 자기의 신분, 아, 자기의 제 신분. 신분이요? 네, 저는 2달 전에 졸업을 하고 네.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생인 20대 중반으로 중반이고 싶은. 이제 중반이에요 실제로 26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여성 회원분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학교를 한 6학년까지 다닌 거예요? 대학을? 대학을 일단 1년 정도 늦게 들어갔고 음. 5학년까지 다녔어요. 아, 네. 야. 그렇구나. 알차게. 네, 너무 알차게 다녔어요. 네, 알차게 다녔군요. 자, 다른 분과 활동 얘기하기 전에 오히려 민원연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민원연은 언제 알게 됐어요? 저 15년도에 민원연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학부사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학부사 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학부사 내부가 그렇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교육을 해서 학생 기자들의 역량을 좀 키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알아보다가 이제 이런 시민단체에서 대학 언론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신청을 해서 듣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민원연의 대학 언론 강좌를 들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 하고 다시는 안 했던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지원 사업을 획득하여 거금을 획득하여 참언론 아카데미와 함께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언론 강좌를 특별히 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이제 한겨레 기자 한 분을 네. 모셔다가 집중적으로 같이 그쵸, 탐사 보도를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언론사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세계대학인가? 네, 세계대학교. 예,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 나름 우리가 선정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곳에서 왔는데 이렇게 이들은 좀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집중 강의를 한겨레 기자분을 강사가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 김경욱 기자님. 예. 왜냐면 우리가 사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늘 아닌데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본전도 안 나온다 이렇게 애써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모든 강사들이 다 그랬지만 그 강사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기획 아이템을 잡고 그리고 그 취재를 하는 것을 도와줬다기보다는 이제 그 보고서가 아니고 그 기사도 좀 봐주고 보안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피드백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기사를 공동 취재단으로 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세 학교가 공동으로 취재한 거예요. 세 학교 학보사 기자들이. 자, 그때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저희가 20대들이 모였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문제, 우리의 좀 가까운 문제를 네네. 좀 제안을 해서 그런 걸 기사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기획회의를 했거든요. 아이템 회의만 거의 한 달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거의 20명이 모이다 보니까 네. 다들 너무 관심사도 다르고 그쵸. 어떤 거 약간 좀 이왕 또 세 개의 학교가 모였는데 그쵸. 엄청 큰 프로젝트 해야 된다. 약간 또 그런 쓸데없는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거의 한 달 동안 하다가 그때 누군가 한 명이 우리에게 어쨌든 대학생들이라면 대부분이 받는 장학금 문제를 좀 지적해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 제도를 지적을 하는 기획기사로 그래서 20대 가난을 팝니다라는 기획기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 지금 핵심적인 것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가난을 인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증명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그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담겨 있는 그런 기획 기사였어요. 굉장히 인기 히트를 쳤죠. 결국은. 네.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그죠? 시사인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네. 대학 기자상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을 이 친구들이요 민원연에 줬어요. 상패가 하나인데 이걸 쪼갤 수가 없잖아. 20명이 받았는데. 솔로몬처럼. 이 상을 받게 해주신 민원연 지도해주신 민원연에 드린다 하면서 이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잘 나온 것 그리고 사실 이런 협업을 통해서 한번 대학 기자로서 학보사 기자로서 좋은 기사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경험 저는 항상 학생도 그렇고 누구든지 성공하는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성취감, 보람 이런 걸 느껴보면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런 뭔가 의미 있는 일, 더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고 싶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기자님이나 많은 분들이 유민지 팀장이랑 다 이렇게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성공적인 일을 했는데 게다가 상까지 받았어. 근데 그 상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주고 게다가 그 상을 받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민원연에 방송국가로 들어온 거야. 아이고 기특해라.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기특한 일이. 그리하여 이렇게 코앞에서 칭찬받고 그리하여 학보사 하고 있었잖아요. 학보사 끝나면서 민원연의 방송국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학보사를 3학년 때까지만 한 거예요? 네. 6학기를 하고 네. 제가 그때 이제 딱 3학년 때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상도 받고 이런 다 같이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퇴임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민지 팀장님도 같이 회식을 네. 했었거든요. 학보사 회식인데 아니요, 이제 다 다른 같이 했던 프로젝트 그 기자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다 같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 와 그냥 앞으로 이제 학부사 그만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랑.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유민지 팀장님이 땡겼지. 민원연에 이런 게 있다. 방송분과 활동이 있는데 해보겠냐 했는데 제가 또 거기서 엄격거래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게 됐어요. 저희가 또 그런 땡기는 거 상당히 잘합니다. 거의 교회에 버금가는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친하게 다가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회를 묻혀서 이제 바로
땡긴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민원연의 방송분과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민원연 방송분과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거? 적극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동안 지금 2년 넘게 방송분과 활동을 2년 넘게 한 거죠. 그죠? 이제 올해로 3년 됐어요. 야, 진짜 세월 빠르다. 언제 그렇게 컸나? 진짜 학부사 이후로 3년 동안 뭐 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죠.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되게 여러 가지 이 질문을 보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때 17년도 때 그때 막 들어와서 그때 대선 기간에 대선 모니터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작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봤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특히 올해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행사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 분과 내에서. 그래서 같이 분과원들이랑 산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온 것만 기억난다. 나는 행사라고 해서 나 뭔가 했네. 산에 갔어. 원래 그런 거야. 동물원도 가고 우리도 예전에 맨날 그랬어 애들. 깜빡 쏠 뻔했네. 지리산도 갔다 오고 지네들끼리. 깜짝이야. 그럼요. 근데 뭐 저희가 보고서 썼던 거를 좀 더듬어 보자면은 그 대선 기간 모니터랑 그리고 17년도에 그때 했던 드라마 분석 했던 보고서 네. 그거랑 그런 게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민보도 작년에 난민보도 지적했던 거. 최근에 나왔던 노동 용어 관련된 보고서 모니터 한 거 네. 정화 씨가 써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쓴 보고서가 또 뭐였어? 그거 본인이 그거 쓴 말고요? 보고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잖아 보통은. EBS 프로그램 까칠남녀 비평하는 거랑 난민 아니요 난민은 제가 안 썼어요. 아니네요. 방송문과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왜냐면 방송문과 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방송문과 간사가 좀 봉우 씨였다가 뭐 이렇게 예. 동준 씨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탐사보도 그거 비교한 거? 그것도 있었고 각 방송사. 그런데 약간 그런 거보다 산에 가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 회원분들이랑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우리의 회원 활동이나 앞으로의 언론 개혁 활동에 분명히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포장되고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교 때도 저도 이제 동아리를 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그 활동의 본질 있잖아요. 그걸 잘 못하면서 놀기만 하는 사람은 막 나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로. 넌 그만 다녀. 너는 지금 분위기를 깨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 맞아요. 막 친목도 너무 잘하는데 일도 너무 열심히 해. 그러면은 완전히 정말 최고야. 1등이야. 1등.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이게 친하게 지내면서 막 이렇게 근데 본 행사에는 안 오는데 뒤풀이만 오는 친구가 있어. 또 그런 건 안 되죠. 항상 본 그 회의 있잖아. 글 쓰고 이런 안 때는 돼. 안 와. 근데 뒤풀이나 그 행사 아까 말하는 행사 다 와.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한 거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뭔가 밤의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이제 그거는 제가 견제를 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할 거면은 그만두고 오비로 참여해라. 오비로 와서 술만 마시고 놀아라. 그러면 하나도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데 이 본 모임 우리는 이제 YB와 오비라고 해서 방송문과나 신문문과는 다 왜냐면 역사가 오래도 지금 이게 20몇 년 뭐 30년 이렇게 돼가는 조직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아주 작은 소모임이긴 하지만은 우리 민원연 안에서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YB와 오비가 있어서 항상 현역들은 모니터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오비들은 밤의 대통령 술 마시고 뒷풀이를 주관해주는. 뒷풀이 해주고 막 이렇게 후배들이 잘하면 후배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잘하면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바람 넣어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되면은 마음이 시들시들하면서 이제 모니터 잘 안 해. 근데 그때도 그냥 붙어 있으면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요즘 분과는 그걸 되게 맺고 요즘 그게 세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젊은 세대는 맺고 끊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되게 바쁘잖아요, 정아 씨가. 지금 민원연에서 인턴도 하고 있죠. 그리고 막 이것저것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하고 엄청 바쁜데 민원연 방송분과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 나름의.
정확한 이유, 꿍꿍이.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재밌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도 말했듯이 학부사를 3년이나 했다 보니까 그 조직을 약간 떠나면서 내가 어떤 곳에 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전 되게 공동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그 처음에는 어디 이렇게 모임에 속해가지고 활동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리고 민원연에 왔더니 비슷한 또래들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연령대도 좀 다양해져가지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여대에 다니다 보니까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좀 적었는데 그런 기회도 생기고 이러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서 활동을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되게 솔직히 중간중간에 좀 나가고 싶었던 순간도 몇 번 오잖아요. 근데도 되게 모니터를 이제 우리끼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가 나가면은 약간 그거에 대한 뿌듯함? 맞아. 그런 결과? 약간 제가 좀 약간의 성과주의자가여가지고. 저랑 아주 말고 비슷합니다. 공동체의 성과주의자.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성과물이 나오면은 그래도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좀 이만큼이라도 사회에 좀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보람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뭔가 보상받고 피로회복제처럼 그리고 또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지금 이정아 회원님이 지금 방송분과의 분과장이시거든요. 약간 그래서 지금 잘 주도를 해서 맺고 끊음을 잘 해주고 있다. 근데 저는 분과 모임이 정말 분과장, 특히 방송분과장이 정말 그러니까 방송분과장, 신문분과장 다 외로운 고독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뭘 책임을 지잖아요. 저도 뭐 물론 지금 민원에서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지만 책임을 지면은요. 뭐가 좀 잘 안 되거나 좀 뭐가 누가 안 나오면 나 때문이 아닌데 나 때문인 것 같은 기분이 막 속상함. 들고 내가 지금 뭘 잘못 이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약간 등짝이 약간 그런 게 있어.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누가 힘들어하거나 뭐 보고서가 잘 안 나오거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그거를 뭔가 아무튼 이상하게 되게 외로워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책임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느끼는 어떤 감정일 거예요. 그런데 방송분과가 정말 힘든 거는 성과가 정말 있어야 되고요.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안 하면 분과를 나와봤자 소용이 없어. 내 과제를 안 해갖고 오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다른 동아리하고는 다르게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늘 저는 방송분과와 신문분과를 하는 그 분과장을 하는 친구들한테 인생에 정말 큰 경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력하는 만큼 상처도 받고 상처받은 만큼 저는 성장할 수 있다. 진짜로 이 경험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네. 우이구 좀 힘든 건 없었나요? 힘든 건 뭐였어? 힘든 거 뭐 없었나요? 방송분과를 하면서 아니면 이끌면서 울어도 돼. 힘든 거 딱히 또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힘든 거? 전혀 힘든 것이 없다. 아니 늘 힘들죠. 회의 준비할 때부터 오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나름의 회의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런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갔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잘 안 될 때가 있고 않아요. 그리고 막 이제 어쨌건 사람이 지금 거의 10명 가까이 10명 한 13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타이밍에 이걸 끊어야 되지? 분명히 누군가는 이 얘기에 끼지 못하고 지루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이야기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어떤 시점에 끊고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되게 아이템이 엎어질 때. 아이템이 엎어질 때도 그랬고 맞아 어제 회의가 그래서 좀 약간 좀 힘들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신문분과랑 같이 그 보고서를 썼을 때
약간 두 매체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또 신문분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맞춰야 되고 근데 또 그 의견을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맞춰야 되고 이런 의견 조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웠던 점이 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회원이 한 2-3명만 남았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지금 아직까지 안 왔으니 네. 막 2-3명 우리 전원이 4명인데 4명 중에 2명이 안 오는 날이 있어. 그러면 진짜 자괴감이 드는 거지. 간사와 분과장 둘이 앉아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 저희가 이제 그런 기복이 늘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취준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언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겸사겸사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언론 비평에 동의하거나 또는 취준생이어서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꾸준하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연과의 인연 위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정아라는 사람을 털어봅시다. 네, 방송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선희 씨가 털어봐. 약간 간사와 분과장이고 네네. 또 지금 인턴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친함을 감안해서 한번 깊숙이 네, 깊숙이 나도 내가 몰랐던 것까지 싹 다 털어줘. 이제 방송 분과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비평에 관심이 많으세요. 약간 정화 씨의 관심사도 어느 쪽이신지, 그러니까 언론을 비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 비평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성이나 노동 등등등 어디 쪽에 좀 관심사가 있는지. 저는 일단 언론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문제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저는 또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고민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엔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그냥 고민을 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모이면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 언론에 관심을 갖기가 또 쉽지 않은데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어려운 길을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학보사도 하셨다고 하고 근데 학보사가 사실 이 대학생들한테는 요즘의 대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사양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수업도 들어야 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교수님이 무슨 과제도 엄청 많이 내고 막 이러면 바쁜데 그 와중에 학보사를 한다는 건 매주 한 부의 어떤 신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학보사를 했었었는데 근데 그런 학보사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언론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엄청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전공이 뭐예요? 저 경제학입니다. 나 여태까지 몰랐네. 저 경제학이고요. 북저는 도고동문학입니다. 뭐야? 전혀 처음 언론이랑 알았어요. 상관없네. 그래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얘기를 하자면은 네. 좀 긴데 일단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언론에 약간 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원래 아나운서를 아주 짧게 네네.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은 학원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아나운서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에이. 그 얘기를 중학교 때 듣고 약간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막 그 시기는 막 근데 막 되게 어떤 직업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자주 바뀌는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냥 뭔가 막연하게 그리고 그때 되게 뭔가 그 언론사 아나운서들 약간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약간 네네. TV에 뭐. 아나운서들 엄청 많이 나오고 약간 아나운서들이 약간 스타로 뜨는 네. 그런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네, 어, 그 그렇지. 시점이었거든요. 막 노현정 아나운서 막 엄청 뜨고 막 MBC에서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막 하고 맞아 아나운서 뽑는 네. 프로그램 있었어. 그러면서 뭔가 아나운서에 대한 그렇게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근데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약간 언론을 약간 좀 접하게 되면서 뭔가 저 기자를 봤을 때 그 방송에 나오는 기자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멋있어 보여서 되고 싶었어요. 엄청난 이유 아니에요? 엄청나죠. 맞아. 멋있어. 그러면서 계속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저는 학교 신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 신문 만들고 그리고 고3 때는 사실 다 언론 관련된 학과에 다 지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또 재수를 하게 되면서 먼저 대학교를 간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때 당시에 부모님의 조언도 있었고 하면서
솔직히 경제 경영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되게 경제 과목을 좋아하기도 했고 쉽지 않아. 네, 아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학부사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그냥 들어가면은 나는 무조건 학부사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명이네, 있었던 것 운명. 같아요. 와. 와. 언론은 운명이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막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입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입학 사정관 제도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막 대학생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항이 있어서 그걸 막 검색해 보다가 학부사랑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 저는 그래서 진짜 3년 동안 학부사만 했어요. 야. 학교 수업 안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기자 지망생인 거죠. 네,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 무슨 기자가 되고 싶은 거야? 신문 아니면 방송? 그리고 뭐 기자도 그냥 막연하게 기자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분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근데 저는 방송이랑 신문을 지금 막 가리는 건 아니고 그냥 기자가 되고 싶고 그 제가 되고 싶은 기자는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자? 약간 허위 정보 전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환경에 기자는 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환경을 정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어요. 조중동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난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크게 웃냐면 왜? 야, 이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내가 말할까 했는데. 이거 진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 우리 분과원 중에 조중동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네. 너무 매체가 적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왜 웃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점심에 나 같이 너무 민망한데.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에 이런 얘기했어요. 회원 인터뷰 때 무슨 얘기 할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동시에 이걸 물어볼까 말까 했어? 제가 혹시 막 조선일보에 지원했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장난으로 질문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중간 광고 들어가나요? 어쨌든 점심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처장님이 탁 물어보시다니. 진짜 이 질문 나오는구나. 야 진짜 할까 말까 했는데. 네, 제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진 않겠으나 저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사 시험을 서류를 내고 준비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인턴을 하면서 되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맞아. 내가 이런 놈들 이런 분들하고는 내가 일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몇 개를 이제 거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거 다 보고 계실 텐데 관련자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말하는데 저는 제가 아는 친구들이 조중동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실제로 들어간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연 출신 중에 민원연 활동 열심히 하다가 조선일보는 모르지만 동아하고 중앙은 들어가고 또 국민일보도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문화일보도 가고 뭐 경제신문도 가고 네 경제신문 많이 가죠. 그런데 저는 아무튼 좀 우리 보고서에 그 친구들 이름이 나오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뭐 이래요. 우리 보고서에 이렇게 좋은 보도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 한 2년 되면 나오더라고. 2년 후쯤 되면 보고서에 등장을 해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왜 기자가 되려고 할까? 그냥 직업으로서의 기자,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이 버는 월급쟁이로서의 기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양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러기에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기업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경제학과나 뭐 이런 데 나왔으니까 그냥 기업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돈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자가 된다. 언론인이 되겠다는 것은 어찌됐든 기레기가 아닌 제대로 된 언론인으로 사회를 바꾸는 어떤 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고 뭐 그런 공익적인 거를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조중동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잔소리를 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직장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 내가 조중동에 붙을까 안 붙을까라는 어떤 그쵸. 궁금함도 있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지. 근데 이제 막상 합격을 하면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가더라고. 왜냐면은 그게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 뭐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래서 실제로 정화 씨는 언론 준비하면은 같이 뭐 스터디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지금 20대시니까 주변에 거의 다 그런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글을 쓰거나 뭐 이럴 때 뭐 얘기를 할 때는 뭐 조중동을 비판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작에 시험 때가 딱 다가오면 채용이 딱 시작되면 거기 쓰는 친구들 되게 많지 않아요? 많이 써요. 쓰죠. 다 써. 그리고 이 언론사 자체가 약간 이제 지금 점점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약간 다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어느 기업까지 가야겠다라는 그 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 선에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너무 사람을 조금 뽑고 이러다 보니까 채용은 뜨면 일단 다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약간 진지하게 물어본 거야. 설마 안 쓸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쓰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냥 순수한 궁금증. 네네. 그 민원연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쭉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되고 싶고 언론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되게 요즘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자가 되고 싶다는 그 뚜렷한 동기, 그러니까 남들이 흔히 말하는 뭐 그런 동기가 없다 보니까 저는 약간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직업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되게 기자가 잘 들어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약간 좀 밖에를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자체가 워낙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되게 기자가 되게 좋은 직업, 나랑 되게 맞는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까 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사회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명 일부의 목소리만 들어가는 거는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때 뭐 신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어떤 나랑 맞다 아니면 뭐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더라?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어떤 게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막 그렇게 활동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거의 막 책 읽고 막 기사 쓰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 앉혀놓고 얘기 듣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대학교 때는 일단 명함이 나오니까 다들 사람들이 그쵸. 일단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죠.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일단 아무리 학생 기자라고 해도 일단 기자님 오셨냐고 이러면서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대학교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학교를 솔직히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일단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쓴 기사가 그리고 학부사에서 발행한 기사가 약간 학교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학교의 그런 발전 방향에 또 기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뿌듯했었고 기억에 남는 학보사 기사가 있습니까? 자기가 쓴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하나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기사인데 제가 학부사를 할 때 문화부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1년 맞이해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어떤 학우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주고 싶다고. 편지? 정화 씨한테 편지를 주고 싶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일단 만났어요. 만났더니 본인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과제가 하나가 본인이 평상시 그러니까 최근에 고마움을 느낀 사람 3명한테 편지를 쓰는 게 과제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별과제가 다 있다.
소름 돋았어. 우리도 그런 과제를 한번 내줘야겠다. 약간 마니또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보사 기사 자체가 되게 소비가 힘들어요. 맞아요. 소비 그렇죠. 되기가. 그런데 잘 안 누군가가 읽잖아 또. 네, 맞아요. 네, 읽지도 않고 굳이 읽어야 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그걸 누군가가 읽고 심지어 자기 과제 중에 고마운 사람 3명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정아 그래서 기자였다는 게. 뭐라던가요? 아 그래서 그건 그거였어요. 그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기사를 보고 본인이 관련된 그 과제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과제를 아이디어를 주제를 정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되게 고맙다 그런 식으로 편지를 한 장을 써가지고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되게 뿌듯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시사인에서 받았던 네네. 그 기사로 인해서 저희 학교가 변했거든요. 저희 학교도 장학금? 네 그게 어쨌건 장학금 신청서를 쓰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당시에 500자 이상을 쓰라 그랬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문항이 축소됐다고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사가 그 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이 쓰이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 장학금 제도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 조치를 하라라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사회에 또 약간 기여를 했구나. 아니 그 정도는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죠. 아이템도 좋고. 인터뷰 2부 예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네, 지금. 정아 씨 주변에는 어딜 제일 가고 싶어 하나요? 다들? 그러니까 언론인 지망생들은 보고 싶한다. 기자 지망하는 네. 분들이. 아. 왜? 왜 눈물을 닦고 그래? 좋아서 나 행복해요. 시간이 가는 게. 선희 씨가 지금 동아일보 들어가면 또 똑같이 그런 기사 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이순신 도덕성 논란 이렇게 간다. 알리지 말라니. 네. 결론이 이렇게. 혁신적인 발언입니다. 요즘 사람들 저를 포함한 저 20대 세대는 표창장을 주면 왜 이래? 활동 증명서. 털어보려고 했는데 털다기보다는 털렸네. 회원 인터뷰 2부는 내일 업로드됩니다.